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오늘은 신라의 여러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서 고랑포 나루터 뒤편의 남방 한계성과 인접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마이태자와 덕주 공주의 아버지이자 낙랑 공주를 아내로 둔 경순 왕릉을 찾았습니다. 후백제에 의해서 경혜왕이 죽음을 강요당한 후에 이종 사촌이었던 경순왕이 신라 56대 왕으로 즉위했었죠.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미리 군 당국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도 북한과의 최접근 지역으로 쥐례 표시가 선명한 철책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먼저 온 관람객들이 보입니다. 관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후손들이 참배하러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시네요. 경순왕이 왕위에 오를 당시에는 국가가 후백제, 고려, 신라로 분열이 되어서 흔히 후삼국시대라고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후백제의 잦은 침입과 각 지방 호족들의 할거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고려 왕건에게 평화적으로 나라를 넘겨준 후에 왕위에서 물러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후 고구려와 후백제에게 이미 영토도 많이 빼앗긴 상태였다고 하죠. 잠시 기다렸다가 저도 참배객들 사이에 섞여서 왕릉으로 올라봅니다. 젊은 분들이 조상을 찾아 인사를 드리는 모습이 훌륭해 보이는데요. 사적으로 직접 올라와 보기는 처음이라 절로 숙연한 마음이 듭니다. 곡장을 비롯하여 장명등과 망주석 그리고 묘포가 보입니다. 해설사의 말처럼 묘포에는 6.25 당시의 총탄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적군과 아군이 격전을 벌였던 장소로 밤에는 묘포가 사람으로 보여서 양쪽에서 총을 쏘아 그렇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포악했던 후백제의 견훤과는 달리 당시 고려의 왕건은 신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신라 왕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과 더불어서 신라인들에게 잘 해줌으로써 피를 흘리지 않고 신라를 얻을 왕건의 계획이었던 거죠. 신라뿐만 아니라 당시 후백제를 일으켰던 아작의 역시 아들인 견훤을 두고 왕건에게 신라, 후백제, 고려 사이에 위치해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상주를 바치기도 하는 등 나중에는 자신이 세웠던 나라인 후백제를 아들에게 복수한다는 생각으로 고려와 함께 쳐들어가서 멸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왕릉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봅니다. 참배가 끝났는지 모두 내려가기 시작하네요. 어찌되었든 경순왕은 그렇게 신라를 고려에 바쳤는데요. 이후 마이태자는 금강산으로 들어가서 삼배옷 즉 마이를 입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평생을 지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려의 나라를 귀부한 경순왕은 태자보다 높은 지위인 정승공에 봉해지는 한편 왕건의 딸 낙랑 공주와 결혼하면서 유화궁을 하사받고 이전처럼 경주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받는 등 수십 년간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았다고 하는데요. 정작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 역시 유혈 사태 없이 조선의 나라를 넘기다시피 했지만 이성계에게 잡혀서 유배되었다가 결국 그의 자식들과 함께 교살되는 등 일족이 몰살 당한 것에 비하면 왕릉 역시 공양왕의 것보다 더 번듯해 보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고려가 경순왕에게 그랬듯 당시 후백제를 통일하면서 견훤이나 견신검,
또 고구려의 궁에는 왕릉을 만들어 주기는커녕 무덤의 위치조차 기록이 남기지 않아서 현재도 그들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경순왕과 달리 시호도 내리지 않는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국의 군주로만 대했다고 하네요. 경순왕은 태조 왕건의 딸 낙랑공주와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두면서 신라를 고려에 귀부한 지 43년 후인 978년 경종 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고려에서 왕 다음에 자리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왕의 예를 갖춰 장례를 모셨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삼국을 통일하고 왕권을 확립해 가던 시기였던 고려가 경주에서 장례를 치르게 될 경우에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고려 왕조가 의도적으로 장례 행렬을 막아서 임진강 건너편의 개경과 거의 수평선 상에 위치해 있고요. 거리상으로는 30km 정도로 가까운 이곳에 능을 세웠다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참배객들을 따라 서둘러 내려옵니다. 제실 옆에 비각이 보이는데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인지 글자는 마모되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경순 왕릉의 전체적인 형태는 조선 후기 사대부 묘소의 전형적인 격식을 보이는데요. 이는 산 등성이만 조성되어 있었을 뿐 주변의 성물들은 모두 조선 영조 때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경순 왕릉은 임진왜란 등 전란의 여파로 오랫동안 잊혀진 상태였는데요. 영조 23년인 1747년에 묘비가 발견이 되면서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묘소의 격식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영조는 경순왕을 조상으로 둔 경주 김씨 집안과 겹사돈을 맺어서 노론의 주요 가문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경순왕과 관련된 묘비라든가 원주 귀례면에 있는 경순왕의 영정각에 경천묘라는 이름이 내려질 수 있었다고 하네요. 1949년 당시 김구가 참배를 하기도 했지만 다시 6.25 전쟁을 겪으면서 경순 왕릉은 세간의 관심에서 잊혀졌다가 1970년대 군사 분계선을 시찰하던 육군 대위에 의해서 다시 발견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경순 왕릉에서 내려와 이번에는 왕릉 입구에 조성되어 있는 경순 왕의 넷째 아들인 김언열의 영단비로 향합니다. 경순 왕에게는 3명의 부인과 12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 부인인 죽방 부인을 제외하고 낙랑 공주를 포함한 셋째 부인 모두 왕건의 딸들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김언열은 두 번째 부인인 낙랑 공주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로 김언열의 묘지석은 개성 어느 산기슭에서 조선 후기에 우연히 발견이 되었는데 삼국사기에서도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후손들이 아버지의 능력에서 영혼을 기리기 위해 세워둔 영단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이어온 나라를 고려에 바친 경순 왕은 그 대가로 첫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자신 또한 다시는 태어난 경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돌아갈 수 없었지만 자신의 백부딸을 고려 태조의 손자인 고려 5대 왕 경종에게 출가시킨 뒤 더욱 특별 대우를 받으며 태조 왕건이 죽은 후에도 태종, 정종, 광종, 경종 때까지 5대에 걸쳐 살면서 이후 제7대 고려 목종 이후 즉위한 왕들은 모두 신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게 하였으니 어찌 보면 신라의 맥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혁 거세를 시조로 하는 신라는
박, 석, 김의 세 성씨로 대표되는 집단들이 차례로 왕권을 차지하며 유지되었는데요. 초대왕 박혁거세를 시작으로 9대 이사금부터는 석씨가, 그리고 마지막 17대인 마립간부터 신라 말기까지는 김씨가 독점을 했던 것입니다. 신라라는 이름은 503년 지정왕부터 확정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사실상 이때부터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하며 국력이 크게 신장이 되었던 거죠. 영단을 둘러보고 다시 경순 왕릉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체 관람객들이 돌아간 탓인지 한산합니다.